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여기저기 쓰러지는 은행들 사이로 유독 비트코인만 상승세를 이어갔던지라 이 상승을 도대체 누가 올린 건지 파악을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 만에 드디어 나카모토 사토시가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분도 사토시 후보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근데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사토시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어떤 영화의 일단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인데요. 배트맨과 이제 싸우는 악당 조커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조커가 있는데 악당도 명분이 있습니다. 뭐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은행을 털고 하는 악당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은행을 털었었죠. 근데 번 돈을 달러를 자기가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보라는 듯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명대사가 있어요. 이것은 돈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건 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다. 모든 것은 불태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나카모토 사토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나카모토 사토시도 뭐 돈을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전통 금융권에 대한 반발, 그들의 장난질 때문에 혁신을 하자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장면이 오버랩돼서 이 장면을 일단 가져왔고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한 명이든 집단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궁금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 2009년 1월에 9장의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9장의 논문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왜 너네가 중간에 끼어서 장난질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든 매도자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피어투피어로 뭐 주고받고 거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일단 큰 정부가 있습니다. 페드, IMF, 뭐 월드뱅크 등등. 그리고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들, 그리고 증권사 등 월가 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수수료도 주고 이자도 주고 하면서 이들은 덩치를 탐욕으로 인해서 키워가죠. 그러다가 본인들의 탐욕으로 무너지면 이제 정부에서 살려줍니다. 물론 혈세로 살려주고 또 여기에서 퇴사를 하면 여기로 이직을 하고 여기에서 퇴사를 하면 여기로 이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죠. 부동산 중개업자. 최근에 복덕방이 이제 하는 거 없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수수료가 조금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의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고, 카드 회사도 그냥 여기서 여기로 물건을 사고 팔면 되는데, 이제 이 카드를 썼다는 이유로 이 가게에서 카드사한테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죠. 몇 퍼센트. 그리고 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나카모토 사토시는 코인을 피어투피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코인 거래소나 무슨 이상한 코인 회사가 생겨나면서 유통량을 조작을 하고 무슨 디파이를 엄청 그 탐욕적으로 빌려주고 이런 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장난질에 이제 사토시가 분노를 했었죠.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이 됐으니까요. 이 장난질이. 그래서 최근 거 몇 개만 뱅크런만 가져와 보면 이제 1664년에 스웨덴이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고요. 미국에서 1907년에 이제 어떤 분들이 구리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나가지고 이제 뱅크런이 나고 25개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JP 모건이 이때 나서서 은행들 다 모여 해가지고 빚 정리 다 너 얼마 얼마 줄여줄게 하면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수습이 됐었죠. 그러다가 1930년 즈음해서 이제는 큰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뱅크론 규모로 하면 가장 최대 규모였고 9천 개 은행이 파산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FDIC 예금보험공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98년에 몇몇 회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IMF 시대가 왔었고 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2004년에 카드 사태 이제 카드 돌려막기 카드사의 탐욕으로 인해서 한국에만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가 벌인 초대형 사기극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었고요. 물론
망한 회사들 다 구해줬었죠. 뭐 구속도 안 시키고. 그리고 그리스가 방만한 경영으로 2015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고 또 정부 돈을 투입을 했었고 이게 수없이 반복되고 있죠. 최신 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말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UBS한테 팔렸죠. 스위스 은행들이고요. 팔린 것까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 주말에 그냥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스위스 정부와 중앙은행과 자기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고 꼭 블랙먼데이를 피하려고 주말에 역사가 이뤄집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 뭐 보호하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채권 크레딧 스위스에도 이제 보호받은 채권이 있고 보호를 못 받은 채권이 있습니다. 이제 보호 못 받은 채권을 이제 뭐 코코본드라고도 하고 신종 자본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아요. 근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전액 소멸할 수 있다는 조건은 물론 붙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주말에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또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찌됐든 이런 반복되는 장난질에 의해서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으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이 유별났죠. 왜냐하면 은행들 부도나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뭐 재미없었는데 비트코인만 유독 엄청난 펌핑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온체인 지표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과 유사, 주기영 대표 온체인 데이터 보시는 분도 비트코인이 강세장 진입했다. 그러니까 오른 거는 이제 확실한데 도대체 누가 했냐 이거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은행이 올렸을까요? 은행들은 제코가 석자입니다. 중소은행들은 이제 너도 나도 망하기 직전이죠. 이런 중소은행들은 지급 준비율 이제 채워 넣느라 바쁠 거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지금 뭐 난리 났죠. 그리고 대형 은행들은 반대로 이제 대마불사다, 안전한 게 최고다 하면서 오히려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데는 오히려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 종목은 코인이 아니에요. 물론 코인에도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주 종목은 이제 헐값에 좋은 은행들을 싸게 사들이는 게 이제 그 금융위기 때 이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돈이 있다고 해도 이들 뭐 구한다는 뭐 펀드 만들고 아니면 헐값에 사거나 요런 데 쓰지 이번 비트코인을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냐 뭐 기업이냐 보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기업이어도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3만 몇 불에 그러니까 평단가가 3만 불이 넘어요.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해도 매도 안 할 것. 오히려 안 팔 건데 뭐 지금 살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살지 말지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빅테크나 아마존도 예전에 만 몇천 명 이제 해고한다고 했는데 2차로 9천 명 또 추가로 해고한다고 하면서 빅테크도 제코가 석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리고 뭐 기관들은 여유가 있냐? 뭐 국민연금이다, 뭐 무슨 연금이다. 지금 기관들 다 나 여기 투자 안 했는데 여기 투자했으면 너 어쩔 건데 지금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지금 산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의 랠리가 한국, 중국이 주도한 것도 아니다. 아시아에서 온 것도 아니래요. 뭐 아시아에서 이제 저스틴 선이 다음 상승장이 올 것이다. 또는 뭐 제미니 거래소 만든 윙클보스 형제도 뭐 아시아에서 다음 랠리는 주도할 거다 하는데 하여튼 이번 거는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한 분인지 뭐 여러 명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인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거의 10년 만에 전통 금융권의 부조리가 심각할 때 드디어 움직인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까 조커가 한 대사죠.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 하면서 사토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앞에 Be Your Own Bank라고 바울을 믿지 말고 당신이 은행이 되세요.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광고도 있었었죠. 왜냐하면 중개인들, 은행, 부동산 월가의 탐욕으로
자기들의 탐욕으로 망했는데 자꾸 살려주죠. 그리고 구속도 안 당하고 혈세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 금융권이 정책으로 장난을 치고 있죠. 계속 우리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펌핑을 자산 가격을 시키다가 갑자기 인플레가 심하다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하니까 그걸 누가 버틸 수 있나요? 근데 이들은 다 대비를 했겠죠. 정책의 방향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카모토 사토시는 결국은 이 은행들이 넘어지고 살려주고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서 전통 금융권에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사토시가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토시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 비트코인이 한 100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움직인 적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옮겼더라도 한 40개, 50개 뭐 이렇게 옮겼다는 추측의 기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40개, 50개 옮겨봤자 뭐 하겠습니까? 100만 개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돈을 벌려는 것보다는 이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상승을 시킨 게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왔는데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토시가 항상 매번 우리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움직이시죠. 잘 나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반감기에 따른 상승장까지 결국 예전 영상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대공황이 온다면 지금 하나 넘어지니까 바로 일으켜주고 하나 넘어지니까 또 주말에 바로 일으켰죠. 근데 결국 대공황이 오면 여러 개가 막 팍팍 쓰러지면 결국은 비트코인도 초반에는 오를 수 있겠지만 증시와 동조화가 되겠죠. 왜냐? 이런 대공황이 왔는데 비트코인은 예쁘니까 안 팔고 뭐 주식과 부동산은 안 예쁘니까 팔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던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공황이 오면 증시와 동조화가 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은행의 구제 금융에 따른 안도 랠리 때 일부는 현금화를 하는 게 좀 현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사토시가 메시지를 선물로 보내줬죠. 그의 메시지를 토대로 2025년까지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잘 갖추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